질병을 치료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병 치료의 원리. 예를 들어서 암 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암에 일단 걸리면 참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첫째로 암이 걸렸으면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하고 추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그런다면은 분명히 그 어떤 사람이 건강한 원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린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체 법칙을 범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신체 법칙을 범함으로 생긴다. 그러면은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들이 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담배를 피운다, 뭐 술을 마신다, 또는 스트레스, 또는 뭐 좋지 않은 음식,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불면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해서 신체 법칙을 범함으로 생기는 건데 이 좋지 않은 음식 그리고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부절제 이게 이제 담배, 술 이게 다 좋지 않은 음식 먹는 거 이게 부절제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이게 신체 법칙이라고 하면 음, 신체 법칙을 더 살펴볼까요? 신체 법칙이 뭐냐면 수면을 잘 취한다.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보통 10시 넘어서 12시까지가 그 무슨 호르몬?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무슨 호르몬이지?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아주 좋은 그 치료를 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휴식이죠. 휴식을 잘 취하는 거, 과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절제를 하는 거. 절제를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나쁜 음식 안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잘 하는 거. 운동을 잘 하는 거. 이 운동을 안 해주고 부족하면 이런 신체 법칙을 어기게 돼서 암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그 요소가 되는 거죠. 이거 한 가지만으로 안 되지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하는 거, 물을 안 마시거나 뭐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공기, 이제 공기가 나쁘면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안 드는 그런 방이나 이런 데서 오래 지내면은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오래 지내게 되면은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폐병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햇빛을 잘 이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휴식을 잘 취해야 되고요. 휴식이 없이 과로하게 되면 분명히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거 원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하면 안정된 정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 법칙입니다. 수면을 잘 취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뭐 심한 운동 안 되지만 적당히 운동하고, 물을 우리 몸에 맞는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흡입해서 몸에 산소가 많게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을 잘 쬐이고, 휴식을 또 과로하지 않고 휴식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정신을 갖는 것이 이게 신체 법칙입니다. 이게 신체 법칙을 이제 우리가 잘 지키는 생활을 하면 이 암이나 이런 그 질병들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신체 법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절제를 잘 못하고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고 뭐 잠도 안 자고 뭐 적당히 운동도 안 해주고 물도 안 마시고 이제 나쁜 공기 속에 있고 햇볕을 뭐 이용하지 않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원인의 결과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이 걸리면은 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어겼다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이제 이 원인을 없애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암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료법으로서는 원인을 없애고 건강 법칙에 따라서
생활한다. 이것이 이제 그 암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암이 생겼으면 또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면 또 그 제거하고 건강 법칙으로 살면은 암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잘 지키면 암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치료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칙을 범해서 생긴 질병은 법칙을 지켜주고 바른 생활을 하면 없어진다는 원리가 됩니다. 그 논리가 되죠. 우리 몸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료 원리, 치료 원리,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료의 원리. 자, 원리를 이제 보면은 이제 질병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면 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저항력. 이 저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항력이 강해지는 때는 뭐냐면 이러한 원리들을 그 신체 법칙들을 잘 지켰을 때 이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저항력은 신체 법칙을 지켰을 때 강해진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몸이 깨끗하고 피가 깨끗하면 저항력이 강해진다 이거죠. 피가 깨끗하면 이 저항력이 강해진다. 이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깨끗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걸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력 중에서 이제 오늘 암 치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저항력 중에서 NK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NK 세포는 무슨 뜻이냐면 내추럴 킬러라는 뜻입니다. 내추럴 킬러. 그러니까 한국말로 자연 살해 세포, 살해 또는 파괴 세포, 파괴 세포.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력을 기르게 되면 이 NK 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암을 파괴하고 정상 세포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런 좋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면 저항력이 약화되고 피가 불결하게 돼서 암이나 기타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죠. 피가 불결해지니까 활성산소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유전자의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게 암입니다. 그런데 그 변질된 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NK 세포예요. 다시 그려보면 이 세포가 이렇게 세포가 있다면 이제 세포 핵 속에 이렇게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죠. 유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 피가 더러워지고 산소가 부족하고 모든 신체 법칙을 범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활성산소라고 있습니다. 활성산소, 이것이 산소가 이 유전자를 망가뜨린다. 변질시킨다. 변질시키면은 암이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암세포가 되면 이제 이게 암세포가 되면은 이제 이게 점점 커지게 되죠. 피가 계속 불결하면 이게 증식하게 되고 그래서 큰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체 법칙을 지켜주면 다시 이제 원인을 제거하고 신체 법칙을 지켜주면은 이 NK 세포가 자연 살해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 살해 세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합시다. 이제 NK 세포 요게 이제 이게 변질된 암세포가 이게 발견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뭐 촉수를 이렇게 해갖고 요게 정상 단백질인가 비정상 단백질인가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이게 비정상 단백질이면 여기서 이렇게 어떤 침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어떤 그 물질을 이렇게 이렇게 이 안으로 집어든답니다. 집어넣어서 이 암세포가 자체가 변질된 그 세포가 스스로 이렇게 파괴돼 버리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NK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신체 법칙만 준수해주면 암을 파괴하고 정상세포만 잘 증식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신체 법칙을 잘 지켜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암이 치료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환자분을 치료를 해줬는데요. 대장암으로서 이 배가 퉁퉁 막 애기 배인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장암이 이 자연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 치료법을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법. 이제 그 암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암 자연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암을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제 원인을 이제 없애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으면 일단 몸에 피가 더러워져 있고 독소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독 하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독. 근데 이 해독을 이제 몸에 쌓인 독소들,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생긴 독소들을 해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해독은 어떻게 하냐면 금식으로 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나쁜 음식을 이제 전혀 이제 안 먹게 되잖아요. 이제 그동안 독을 쌓았던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먹지를 않는 거죠. 딱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몸에서 청소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금식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 그 청소한다. 이제 더러운 노폐물들을 싹 이렇게 태우거나 그 몸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끌고서 막 어떤 쌓였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태워서 이제 그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아주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하게 됩니다. 그런 때 이때 이제 금식할 때 청소가 잘 되도록 이제 물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를 합니다. 마심.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셔서 빨리 몸을 이렇게 청소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장 기능이 이제 좋아지도록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일을 하기 쉽게 하죠. 그 청소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마셔서 청소를 하고 이제 이때 레몬 술을 좀 마셔도 레몬이 이제 빨리 청소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완전 물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금식을 짧게는 하루나 한 3일 내지 일주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내지 7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금식할 때 3일까지는 굉장히 배가 고픈 느낌이 들지만 3일이 지나면 이렇게 습관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위장이 이제 포기를 하고 배고픈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암에 걸렸으면 한 3일 이상을 좀 하게 되면 좋습니다. 체중이 많은 사람은 한 3일 이상 7일까지도 이렇게 쭉 금식을 해서 완전히 해독을 먼저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먼저 공기 좋은 곳에 가야 되죠. 이제 공기와 햇빛을 잘 이용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정신적 안정도 있어야 됩니다. 안정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자연적으로
신체 법칙을 지키면 치료된다는 확신. 음, 음, 신체 법칙과 자연 치료에 대한 음, 확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절로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그 법칙대로 하면 그분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 신뢰심.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만드신 분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런 그 신뢰심이 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뢰심이 없으면 그 불안해서 이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차라리 병원에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 신뢰심을 가지고 이런 그 금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독하는 일을 이제 이 하루에서 7일 정도 했다면 이제 보식을 잘 해야 되겠죠. 이 보식을 잘 해야 되는데 왜냐면 보식을 잘 못하면 한 7일 이상 했으면은 굉장히 위장이 쉬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 탈이 납니다. 그러면은 금식 안 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좋은 음식으로 이제 그때 이제 바꿔줍니다. 좋은 음식. 이제 좋은 음식을 이제 섭취하는데 음, 이거를 아주 한 숟갈 뭐 7일 금식했으면 7일간 7일 정도 이렇게 보식 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 좋은 음식을 처음에는 7일 정도 했으면은 어, 아주 꼭꼭 씹어서 한 수저만 먹습니다. 한 수저. 한 수저를 꼭꼭 씹어서 먹음. 현미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 좋은 음식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좋은 음식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뭐, 이때 보식을 이거 좋은 음식 모르면 뭘 먹겠습니까? 그냥 무슨 뭐 좋다는 거 뭐 영양 보충해야 된다고 또 사골탕 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전혀 이 암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건강 원리에서 여기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 중요한 좋은 음식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딱 맞는 음식, 가장 좋은 음식,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믿음이 좀 필요한데요. 아이고, 배터리가 다 됐네요. 잠깐만, 연결을 좀 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좋은 음식이 뭔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좀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주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딱 맞는 음식이에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 1장 19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에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과일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먹으면 이게 가장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씨, 채소, 과일, 이 견과류도 포함되죠. 견과류. 이제 땅콩, 과일, 뭐 아몬드, 캐시넛 이런 것이 다 씨죠. 그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뭐 통곡류. 여기 이제 현미, 그다음에 뭐 그 통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께서 맨 처음에 주신 식물은 이렇게 통째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가공해서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상태로 이렇게 먹어야 단순하게 요리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 기름으로 튀기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산성되도록 뭐 이렇게 볶거나 막 튀기거나 하지 말고 자연적인 상태로 단순하게 요리를 해서 단순하게 요리한다. 그래서 이거를 생것도 이제 많은 효소가 들어있으니까 생것도 많이 먹고 과일도 이렇게 먹고 이빨이 좋으신 분들은 꽉꽉 씹어서 먹고 이빨이 좀 나쁘신 분들 노인분들은 이거 채소 같은 거 약간 즙 내서 먹어도 되고요. 즙 내서 먹을 때는 당근을 한 50% 되게 이렇게 하고 다른 채소를 한 50% 이렇게 해서 즙을 내서 조금씩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미밥을 가지고 이제 꼭꼭 씹어서 보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식을 하고 이제 보식도 이제 일주일간 이제 처음에는 한 수저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식할 때 이제 감자가 참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삶은 감자, 그대로 통째로 감자를 삶아서 먹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과일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보식에 이제 과일하고 포도 같은 거는 포도 하나만 가지고 이제 먹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이 곡류, 채소, 과일만 이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몸이 이제 그 보식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도 되고 또 이제 영양 보충이 되면서 그 면역력이 이제 키워집니다. 이때 면역력이 키워져서 이제 NK 세포가 이제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NK 세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활성이 돼 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렇게 그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암이 이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은 이제 이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암 치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좋아졌을 때 이 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식을
잘 하면 이제 그리고 에, 건강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암이 이제 줄어들면서 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게 됩니다. 이 자연 치료는 이렇게 뭐 병원에서 그냥 암 뚝딱 하고 떼내는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체를 잘 정상적으로 만들고 피가 깨끗해지게 했을 때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이 암에 걸렸으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빨리 막 그 병원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빨리 병원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제 금식을 하고 그때 이제 장 청소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빨리 급할 때니까 관장을 좀 해서 관장을 레몬수로 써도 되고 숟가루를 좀 섞어서 관장을 좀 해서 빨리 해독을 하고 했을 때 암이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일단 금식을 하게 되면 암이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막 빨리 막 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딱 금식을 하고 이제 하면은 암이 이제 자라는 게 멈춰지고 이제 보식을 하면서 이제 건강 생활을 하게 되면 암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이제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암이 금방 이렇게 없어진다기보다는 꾸준하게 하면은 이제 몸 자체가 좋아지면 암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 치료할 때 또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 이제 수치료가 이제 좀 보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암은 그 체온이 낮으면 암이 빨리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료로 체온을 한 특별히 그 부분을 한 39도 정도 높여주면 그 대신 이제 머리는 차게 하죠. 머리는 항상 그 고열의 그 뇌세포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머리는 그 찬 수건이나 얼음으로 찜질한다. 찜질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체온을 굉장히 땀이 날 정도로 땀이 펄펄 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때로는 이제 땀이 나고 막 이렇게 막 몸이 더울 때는 찬 수건으로 이제 전신을 아니 부분을 이제 뜨겁게 하는 수치료 하는 그거는 수건으로 합니다. 뜨거운 물수건을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담궈서 장갑을 끼고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그거를 꼭 차가지고 이렇게 그 뜨거운 부분에 놓고 그러니까 이제 마른 수건을 놓고 여기 수건이 있네요.
이제 이렇게 수건이 있다면 이제 여기가 아픈 이제 암이 있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대장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발에 이제 찜질을 발에 이제 그 온수도 넣고 온수를 담그고 이렇게 뜨거운 물수건으로 대서 이렇게 마른 수건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수건 넣고 그 다음에 비닐을 깔고 이렇게 해서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건 좀 특별한 그 경험과 기술이 좀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런 게 좀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찬 수건으로 닦아준다. 이제 이렇게 보조적인 치료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 치료를 위한 자연 치료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뜨거울 때 이 체온이 39도로 높여주고 뜨거울 때 암이 이제 빨리 줄어든답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 뜨거우면 막 혈액이 굉장히 빨리 돌죠. 그렇게 산소와 혈액이 돌면서 NK 세포도 같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NK 세포가 활성이 되어서 암 세포를 빨리 파괴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치료는 쉽게 이해한다면 NK 세포를 빨리 돌려준다. 빨리 공급해 그쪽으로 모이게 해주고 빨리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료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참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사법은 이제 그 금식한 후에 식사법입니다. 식사법은 이제 그 첫째는 그 간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두 끼나 세 끼, 두 끼만 먹어도 좋아요. 위장이 항상 쉬게 그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을 하지 않는다. 과식을 하지 않는다. 과식. 간식을 하지 않고 과식을 하지 않고 또 뭐 저녁 늦은 저녁을 금한다. 이게 간식을 하게 되면 소화 불량이 일어나죠. 과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늦은 저녁은 그 밤새도록 그 위장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수면 효과를 떨어뜨리고 위장으로 과로하게 돼서 아침에는 밥맛이 없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늦은 저녁이 굉장히 해롭죠. 그리고 과식은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돼서 이 암 치료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식도 소화 불량을 일으켜서 이 치료가 방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두 끼가 좋고 세 끼 이상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은 이제 현미밥에다가 콩 좀 섞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뭐 생채소가 효소가 많아서 좋아요.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식사 때 잘 먹고요. 그런데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는 먹지 않습니다. 섞어서 먹으면은 이게 과일은 빨리 소화되고 이건 30분 이내에 그 소화되고 이거는 한 2시간 걸리니까 이거하고 같이 섞으면은 이게 먼저 발효가 돼서 소화 불량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과일과 생채소는 같이 먹지 않고 그리고 과일과 곡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과 현미밥을 먹게 될 때는 과일을 먼저 먹을 때 좀 소화 불량이 덜합니다. 먼저 내려가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단순하게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식사는 그렇게 하고요. 어, 그다음에 치료법이 뭐가 있냐면, 그다음에 물 마시는 법, 물 마시는 법. 이것도 물 마시는 법도 있는데, 이 식사에 방해되지 않게 먹어야 합니다. 식사에 소화에 방해되지 않게. 그러니까 식사에 방해된다는 말은 뭐냐면, 식사를 할 때 물을 막 마시게 되면 소화액이 희석되지 않게, 희석되니까 식사할 때는 물을 안 마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30분 전에까지는 물을 안 마십니다. 이 물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식사 후 2시간까지도 물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식전 30분부터 식후 2시간까지 물을 안 마시고, 그 후로는 이제 공복 시에 물을 한 8컵 내지 8컵 내지 뭐 12컵, 뭐 체중이 많은 사람은 12컵까지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잘 섭취를 해야 암이 치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신체 법칙을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신체 법칙: 수면, 음식, 절제, 운동, 물, 공기, 햇빛, 휴식, 안정된 정신, 이런 그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그 신뢰심이 참 중요합니다. 신뢰심.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치료될 수 있다 하는 그 신뢰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면은 우리 마음과 몸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아주 놀랍게 치료가 됩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것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에서 참 굉장히 큰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NK 세포가 활성화되려면 이상구 박사는 뭐 웃음 치료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웃음 치료는, 그 억지로 웃는 웃음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엔돌핀이 나와서 이렇게 뭐 T 세포가 강해져서, 면역 세포가 강해져서 암 세포를 제거한다, 뭐 이렇게 병이 치료된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웃음 치료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진짜 기쁨이 없는데 그냥 코미디가 할 때 그 웃는 그런 웃음은 그 진짜 효과가 덜하고요. 뭐 안 웃는 것보다 낫겠지만 효과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쁨, 기쁨,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찬양하는 그, 그 정신, 뭐, 그래서 신앙이 좀 필요하죠. 감사, 찬양. 여기서 오는 그거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이 예수님을 알 때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신뢰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만이 나오는 진짜 그 엔돌핀이 있어요. 엔돌핀이라고 하면 좀 잘못됐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몬 중에 그 우리 신체를 다 그 신비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 중에 호르몬 중에 음,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는 거죠. 있죠. 호르몬. 이것이 이제 그 햇빛을 볼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햇빛을 볼 때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몸의 그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고 질병을 치료하고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음, 예, 우리 몸에 호르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 찬양, 신뢰심 이런 게 있을 때 막 활력이 더해지는 거죠. 모든 이제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고 또 뭐 흉선에 있는 그 호르몬 또 신장에 있는 음, 그 호르몬 부갑상선 부신에 있는 호르몬 등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자극해서 우리 몸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막 우울한 거 있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생명력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NK 세포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런 것들로 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게 이제 부절제죠. 부절제로 이어지죠. 우울하니까 술, 담배로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절제하고 그래서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절제하고 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생활 환경, 자기 사는 그 환경이 나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싸움이 있다든지 뭐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 이런 감정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이런 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신뢰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참 형편이 나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 신앙과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무슨 질병이 있었냐면 그 우울증에다가 알러지에다가 그다음에 관절염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간 기능이 약화됐었어요.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것은 이 간질이라는 게 있었어요. 간질, 이게 다른 말로 하는데 병명을 이게 있는 상태로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질병들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 간질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면 이 간질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이 간질은 이게 정신 불안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 불안증이에요, 간질이. 왜 정신 불안증이냐? 이게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신체적인 것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사실은 간질이 정신 불안증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어떤 남자한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간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이 간질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 불안증은 간질뿐만 아니라 간 기능도 약하게 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음식 그런 생활을 해서 알레르기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신 불안증이에요. 이 정신 불안증을 어떻게 우리 집사람은 극복을 했는가? 이것은 신앙으로 신뢰심으로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왜 내가 불안해하는가? 또 이제 간질될까봐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예수님 진짜 믿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걱정을 정신 불안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간질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 신뢰심이 딱 생기고서부터. 그래서 간질이 멈춰지고 또 이제 건강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런 알러지도 없어지고 간 기능이 강화되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없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완전 채식으로서 뭐 산양류 우리 집에서 건강하게 키운 산양류와 계란은 먹고 있지만 그것도 채식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채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이 약했을 때는 가서 검사도 받고 했지만 병원 치료로 나아진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신뢰심과 건강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 받고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는데 방사선이 너무 독하잖아요. 그 방사선 치료가 그 수술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치료 받지 말고 이 자연 치료로서 성공적으로 암을 치료하고 행복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행복한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